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모처럼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서 대형주 빼고 나머지가 강했어요. 시가총액 6위까지는 다 빠졌는데 7위부터 19위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이틀 연속 올라가면서 이틀 동안 한 3% 정도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잘 보면 오늘 내려가려면 내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세게 나왔었어요. 금리 더 올려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금리 한 두어 번 더 올릴 것 같아.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한 명 정도가 라파엘 보스틱이 이제 여기서 금리 멈추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전망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7월에 올리고 계속 유지했다가 내년도 어쩌면 1분기 후반부터 내릴지도 몰라 이렇게 됐거든요. 연준 인사들 센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이렇게 쭉쭉 이제 따지는 건데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까지 빠졌습니다. 이 보이는 어떤 숫자를 제거하고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3%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낮아지면 앞에 2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로 하는 게 2%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네. 근데 이것만 내려간 게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봤더니 중고차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땅이 되게 넓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어야 이제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자동차 가격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중고차 가격도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국채금리 하락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묻히고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시황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또 마이클 윌슨 등판했습니다. 실적 시즌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 전망을 낮추게 될 것이고 그게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괜찮았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런 효과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사실 비관론, 좀 보수적인 시각이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톰리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다 또 반대되는 주장을 했죠. S&P 500은 이번에 물가지표 나오면 2% 이상 단계 올라갈 거다. 한 4,500까지 올라갈 거고 그 이후로는 예상보다 물가가 낮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고용지표 영향으로 좀 주가가 빠져서 매력적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이번 주 넘어가면 약세로는 산산조각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시황관을 또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게 일방적으로 빠지기만 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덜어냈고 물가지표 좀 낮게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하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이 되게 좋았는데 외국인 투자들 기관이 양시장 선물까지 다 매수하고 개인들만 매도하는 그런 구도가 됐잖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수한 게 오늘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5일 연속 이제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이거 새마을금고 관련된 매도다 이런 우려를 좀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좀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이제 새마을금고에 6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때문에 코스닥이 좀 하락한 것 같은데 그 우려를 좀 걷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좀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이제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서 이게 이제 시장을 못 올라가게 막았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는 이제 전체 매도의 한 10% 정도밖에 해소가 안 돼서 어제 오늘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릴 때 어제 수준의 어떤 매수가 오늘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좀 지수가 올라갈 거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정도로 올라갔죠. 근데 다만 장중에는 거의 한 12,000계약 정도까지 매수가 나왔다가 막판에 상당 부분 줄였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오늘 상승이 좀 오버했다. 오버해가지고 요거는 좀 아마 매물 소화해야 될 거야. 조금 이제 물량 나올 거야. 이런 걸 예고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내일 다음날 문제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이틀 연속 매수해 주면서 그만큼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만큼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열리지 않아서 이게 계속 좀 더 매수가 들어와야겠죠. 자, 종목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이제 매수 다시 했고 이틀 연속 매도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매수 들어왔고 조선주가 또 이제 매수 들어온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매도 쪽 하이닉스를 좀 팔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매도 쪽은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매도에 많이 포진해 있었고,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가 있었고, 네이버가 또 계속 매수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매수가 좀 붙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이제 매수를 하긴 하는데, 이제 다만 이렇게 골고루 되게 이것저것 좀 뭐 특정 업종을 쓸어 담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오늘 좀 이제 매수 종목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IT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법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여기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그러니까 빅테크가 오늘 일제히 약세 보였잖아요. 이게 이제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 현금화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갈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빅테크가 계속 빠지면 투자자들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너무 밀려버리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이 이틀 연속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러셀 2000도 계속 올라가 줘야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투자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러셀 2000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I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10년물이 4% 오락가락하고 있고 2년물은 거의 5%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안정돼 줘야 우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흐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오늘 이제 매수를 해줬는데, 선물은 생각해보면 5만 계약 이상 매도해놓고 이제 한 12,000개 들어온 거라서 아직까지는 공간이, 오늘 올라간 게 사실은 열린 거에 비하면 좀 오버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가 있어서 좀 아직은 추세보다는 좀 변동성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주면, 지금 이제 연속 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이제 투자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은 뭐 많이들 올라서 특징적으로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엔터주가 올라갔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주선이 이제 올해 들어서 특징이 20주선으로 오면 그 선에서 도움닫기 하고 강하게 튕겨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조정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패턴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근데 오늘 20주선에서 튕겨서 올렸거든요. 이제 되게 지킬 건 지켰다. 이거마저 깨지면 도무지 저점 잡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켜진 거 향후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달러 차트로 200주선, 달러 차트로 200주선이 어제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돌려지느냐, 지금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돌파가 된 상태인데, 이게 지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삼성전자가 대세로 간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예전 차트까지 보시면 이게 200주선 돌파하고 나면 이 선에서 튕겨서 올라가요.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이게 세게 깨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보고 나면서 이 선이 결국에는 지지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삼성전자는 200주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서 이게 달러 차트 기준입니다. 이게 원화 차트로는 저게 지금 한참 위에 올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달러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지면 이번 조정은 그냥 뭔가 좀 이상한 게 생긴 걸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모니터링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좀, 이왕이면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